현대의학에서는 피부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라 증상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끊으면 다시 가렵고 아파진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웃집 닥터 김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웃집 닥터 이창입니다. 오늘은 이유 없는 가려움증, 피부염증, 습진,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피부 가려움증이나 아토피 피부염, 이것이 정말 힘든 게 환자분들은 힘이 드는데 실제 병원에 가보면 스테로이드나 항히스타민제만 준다는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현대의학에서는 피부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게 아니라 증상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나 항히스타민제를 많이 처방하게 되죠. 이 약들이 효과는 좋을 수 있지만 문제는 끊으면 다시 가렵고 아파진다는 겁니다. 네, 스테로이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부작용이 많다는 것을 아시는데요. 항히스타민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냥 병원에서 주니까 드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면역과 염증을 조절하는 항히스타민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항히스타민제는 뭐냐면 말 그대로 히스타민을 억제하는 건데요. 히스타민이 뭐냐면 우리 몸의 경보 장치입니다. 외부로부터 바이러스나 미세먼지, 꽃가루 등 몸속에 해가 되는 물질이 몸 안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을 보호해야 하니까 경보를 울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혈관이 확장되고 콧물, 가래, 위산 분비 등 체액이 분비되면서 이 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하려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일 때는 아주 좋은 시스템인데요. 그런데 너무 작은 센서에도 경보가 울리면 안 되잖아요. 촛불 켰다가 119가 출동해서 물을 뿌리면 안 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컨디션이 떨어졌거나 또는 장 건강이 무너지면 이 히스타민이 과도하게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작은 자극에도 경보가 울리고 가렵고 두드러기가 나는 거죠. 피로, 두통, 근육통, 복통 등이 생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아요. 가려움증을 겪는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곤할 때 더 가렵다고 하시거든요. 밤에 더 가려운 이유도 히스타민이 이럴 때 더 많이 분비되는 것과 관련이 있잖아요. 우리 몸에서 히스타민을 억제하는 천연 성분이 있습니다. 바로 부신 호르몬인 코티졸 호르몬인데요. 보통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프거나 간염이 되었을 때 맞서 싸우기 때문에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코티졸 호르몬이 히스타민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코티졸은 낮에는 분비가 많이 되었다가 밤에는 휴식을 취해야 하니까 분비가 낮아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코티졸이 히스타민을 억제하지 못하니까 히스타민 경보가 고장난 사람들은 막 분비가 더 많이 되겠죠. 그래서 밤에 더 가렵고 잠에서 깨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히스타민 분비가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가려움증이나 피부염, 아토피가 근본적인 치료가 되려면 고장난 히스타민 경보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히스타민이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효과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은 바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면역력은 장 건강과 직결됐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 몸을 지켜주는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피부염, 아토피 환자들을 장 검사를 하고 마이크로바이옴을 검사해 보면요, 장내 세균총이 무너지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자분들을 만나서 어떻게 장 건강을 관리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유산균을 먹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유산균을 먹으면 장 건강이 관리가 된다라고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물론 유산균을 먹는 건 정말 좋은 습관입니다.
다만 유산균을 먹는다고 장내 세균총이 다양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건강한 사람은 237종류의 균이 살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먹는 유산균이라는 것은 장내에서 자라는 균종 중 먹을 수 있다고 허가받은 균의 종류가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19종류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균종의 한계가 있죠. 건강한 장 속에는 230여 종의 다양한 균이 살고 그 균들의 분포가 좋은 균, 나쁜 균, 중간균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피부 가려움과 아토피가 있어서 유산균을 꾸준히 먹었다고 하신 환자분들의 대변 검사를 해보면 유산균이 많긴 한데 균종이 132종밖에 되지도 않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 시스템이 무너지고 면역력이 무너지고 히스타민 경보 시스템이 고장난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균종을 늘리기 위해서 음식 처방을 합니다. 자색 고구마, 도토리가루, 인삼, 귀리, 도라지, 생강, 현미를 많이 챙겨 드시도록 하고 이러한 식자재들의 식이섬유 가루를 구해서 미숫가루처럼 많이 드시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장내 세균의 밸런스가 맞아지고 면역력이 좋아지고 피부 가려움도 낫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장내 유익균의 숫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미생물들이 자라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이 건강해지려면 장 점막이 촉촉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드리고 싶거든요. 사실 우리 몸의 점막은 모두 촉촉해야 합니다. 기관지나 기도, 폐 점막이 촉촉해야 우리가 이물질을 흡착해서 몸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 것처럼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의 점막이 촉촉해야 음식물들도 소화가 잘 되고요. 영양소는 잘 흡수되고 독소는 잘 내보내집니다. 그래서 장에는 가습기를 놔드려야 한다라고 우스갯소리도 하는데요. 장 점막을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영양제가 몇 가지가 있어요. 글루타민, 아연, 오메가3, 초유 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장 건강을 위해서 음식 처방과 함께 영양제도 처방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장 건강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장 건강을 무너뜨리는 습관을 안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오늘 피부 가려움증이나 아토피를 유발하는 장의 안 좋은 습관도 한번 정리해 주세요. 뭐니 해도 일단 밀가루죠. 저희가 특히 장 건강이 안 좋은 환자분께 가장 말리는 게 밀가루 섭취입니다. 밀가루가 혈당을 높이고 칼로리도 높고 여러 가지 다 안 좋지만 일단 찐득찐득 하잖아요. 밀가루의 끈적끈적한 글루텐 성분은 장에 달라붙어 과잉 면역 반응을 유발하고 자가 면역 질환의 원인으로도 작용합니다. 그래서 밀가루 섭취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사실 가려움이나 알러지가 확 줄어드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음식을 잘 흡수하려면요, 식사 전과 후 1시간에는 물을 드시지 말고 식사는 꼭꼭 씹어서 천천히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영양소들이 장 점막에서 휩쓸려 나오지 않고 잘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장 운동을 방해하는 자세들을 하면 안 됩니다. 구부정하게 앉는다든가 너무 꽉 끼는 옷을 입으면 장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항상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식도 좀 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장도 좀 쉴 시간이 있어야 하잖아요. 장에 음식이 계속 들어있으면 소화하느라 밤에 힘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쉬어야 할 시간에 장에 음식이 들어있으면 장이 밤에도 쉬지를 못합니다. 장을 쉬게 하기 위해서 야식을 하지 않는 것이 장 건강의 도움에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가려움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장 건강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요점만 콕콕 집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창 원장님 어떠셨나요? 우리 병원의 영업 비밀을 다 알려드린 것 같습니다. 또 저희 병원에 오시면
앞서 말씀드린 장내 세균총 검사나 또 어떤 세균이 많이 부족한지에 따라서 좀 더 자세한 식이요법도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 가려움증이 너무 심하다면 한 번쯤 오셔서 검사를 해보시고 저희랑 편하게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 습관의 교정만으로도 많이 좋아질 수 있고요. 원인을 치료하니까 약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기능의학 치료의 장점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늘 여러분 곁에 건강지킴이 이웃집 닥터 김희연이었습니다. 이웃집 닥터 정신건강학과 이창이었습니다. 이웃집 닥터는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100세까지 건강하게 안녕히 계세요.